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달 상해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계신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50대 직장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퇴근길에 자전거에 치여 무릎 연대가 파열됐습니다. 치료비만 400만 원이 나왔는데 막상 청구하려고 보니까 가입한 상품에 해당 특약이 빠져 있었던 거죠. 보험사에서 온 대답은 지급 대상이 아닌데요, 이거였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아니, 저는 제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말이었는데, 맞죠? 가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특약이 빠져 있었던 거죠. 매달 보험료 냈는데 필요할 때 못 받는다? 이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겪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상해보험을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저 실손 이미 있는데 상해보험도 또 들어야 합니까? 아이,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제가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두 상품은 완전히 다른 상품인데요. 그리고 상품에 따라서 둘 다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헷갈리셔서 있어야 할 보장은 빠지고 겹치는 보장에는 이중으로 돈을 내는 가장 손해보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보장을 더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만 챙겨가셔도 사고가 났는데도 못 받거나 보험료만 이중으로 세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중간에요, 일회성 소멸특약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험과 연금 재무 설계를 돕고 있는 머니트렌드 보험의 신입니다. 이 채널은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정 상품 이름을 대면서 이거 사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대신 이건 이렇게 보고 판단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저 혼자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 이 상해보험 편도 어느 구독자님이 댓글로 실손이랑 상해보험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실손과 상해를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구조가 다릅니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쓴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구조고요. 쓴 만큼 정해진 기준으로 돌려받는 거죠. 상해보험은 다릅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비 외에도 후유장애가 남았을 때 등급에 따른 목돈, 입원했을 때 하루 단위 정액, 사망 시 유족 보상금처럼 사고라는 사실에 대해 정해진 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쉽게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실손보험은 영수증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상해보험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에 약속된 돈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본 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뺀 부분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이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입원 일당이 하루 단위로 나오고요. 후유장애가 남으면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금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후유장애입니다. 치료비는 실손으로 어느 정도 메워지는데요.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됐던 다리의 기능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장애는 실손으로부터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메우는 게 상해보험이죠. 그러니 실손보험이 있다고 해서 상해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겹치는 게 아니라 서로 빈자리를 메우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처음 아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해보험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직업 위험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보험료는 나이랑 성별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봅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는 직업이 아주 크게 작용됩니다. 왜냐하면 상해보험은 다칠 확률에 값을 매기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다칠 확률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직업을 위험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요. 사무직이나 교사처럼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직종은 위험도가 낮게 잡히고 운전이나 배달처럼 밖에서 이동이 많은 직종,
건설 현장이나 제조 직업처럼 몸을 쓰는 직종은 위험도가 높게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분류 단계와 이름은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3단계로, 어떤 곳은 5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급이다를 하나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위험도가 높게 분류될수록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료가 올라가고 아주 위험한 일부 직종은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실제 두 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업 사무직 박대리입니다. 위험도가 낮게 분류되는 직종이고 30대입니다. 주말엔 배드민턴과 등산, 평일엔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분께 맞는 핵심 특약은 3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니까 교통사고 처리 지원 특약이 있어야 하고요. 운동을 즐기니까 내저 상해 특약, 그리고 후유장애 보장 특약까지. 이 3가지를 넣으면 사무직 기준으로는 비교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설계가 되고요. 만약 이 특약들이 없다면 배드민턴을 치다가 어깨 수술을 받아도 실질 보상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같은 특약, 같은 보장을 직업만 다른 사람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그것도 꽤 차이가 나는데요. 배달라이더 최 사장님의 얘기를 해볼게요. 위험도가 높게 분류되는 직종이고 오토바이로 하루 종일 도심 배달을 합니다. 먼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일부 직종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 승인이 까다로워지거나 같은 보장을 받으려면 직업 할증이 붙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가 더 붙느냐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퍼센트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드리는 건 이 채널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요. 직업 위험도가 높을수록 같은 보장의 값이 올라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할증이 아까워서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예를 들어 사무직으로 적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하죠. 여기서 2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가입할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경우 이건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2번째로 가입할 때는 맞게 적었는데 나중에 직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건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 의무 위반이고요. 이 경우에는 대개 높아진 위험도만큼 보험금이 깎여서 지급됩니다. 당장에 몇만 원 아끼려다가 정작 큰 돈이 필요할 때 못 받거나 깎이는 거죠. 그래서 직업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시고 직업이 바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직종이신 분께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첫째로 회사나 협회, 플랫폼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먼저 알아보십시오. 개인으로 드는 것보다 조건이 좋은 경우가 많고요. 2번째로 가입 가능한 보험사끼리 직업 할증 조건을 비교해서 고르십시오. 같은 위험도라고 해도 보험사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만 잘해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직업 위험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특약은 많이 넣을수록 안전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은데요. 필요 없는 특약을 다 붙이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괴물 상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특약의 상당수는 내 생활에서 평생 쓸 일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은 많이 든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위험에 맞게 든다가 정답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 특약, 주말에 운동이나 내절을 즐기신다면 스포츠 상해 특약,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면 사망과 후유장애 보장 한도를 먼저 챙기시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사망보험금만 크게 잡는데 가장에게 더 무서운 건 사실 후유장애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돌아가시면 유족이 보상을 받지만 크게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치료비도 들고 소득도 끊기고 그 부담을 가족이 그대로 떠안습니다. 그래서 후유장애 한도를 꼭 함께 보셔야 하는데요. 골프, 스키, 스쿠버 다이빙 같은 고위험 레저를 즐기신다면 그 종목에 전용 특약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일상에서 거의 생기지 않을 위험에는 특약을 붙이지 마십시오. 운전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교통사고 처리 특약에 매달 돈을 내는 건 그냥 낭비죠.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낭비인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입 설계서를 제공받으셨을 때 특약 하나하나에 대고 이건 내 생활에서 언제 쓰이지라고 직접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답이 안 나오는 특약은 10중 8구 필요 없는 특약일 겁니다. 마지막 기준인데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비급여 치료비 보장 조건입니다. 같은 상해보험이라도 도스 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얼마까지 어떤 조건으로 보장하는지가 상품마다 다르거든요. 이 조건을 안 보고 보험료만 비교해서 가입하면 정작 치료받을 때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본인이 더 부담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전에 비급여를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다른 하나는 일회성 소멸특약입니다. 이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건데요. 그런데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약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험금을 받아도 계속 살아있는 특약과 그리고 딱 한 번 받고 나면 소멸하는 특약입니다. 이 소멸 특약의 대표가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이른바 3대 진단비인데요. 실제 약관을 보면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이라고 적혀 있고 한 번 지급되면 그 특약은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암 진단을 받아 진단비를 한번 수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특약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다른 암이 새로 생겨 청구하게 되면 이미 소멸된 특약이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번 아프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보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 번 받아도 특약이 살아있거나 일정 조건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재진단 형태의 상품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3대 진단비라도 한 번 받고 소멸되는 구조인지 다시 수령이 가능한 구조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그럼 소멸 특약은 다 해지해야 됩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고령이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새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분이라면 일회성 특약이라도 지금 해지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해지하고 나면 새로 들어갈 문이 완전히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로 가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가진 특약이 비록 일회성이라도 그게 유일한 보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회성 특약은 무조건 정리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에게는 정리 대상이라도 여러분께는 유지가 답일 수도 있는 거죠. 이 판단만큼은 반드시 본인 상황을 놓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판단은 한 가지에서 비롯되죠.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아는 것.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 보험 찾아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무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존 보험에 상해 관련 특약이 이미 있는지. 둘째, 있다면 그게 어떤 사고까지 보장하는지. 세 번째, 이미 보험금을 받은 일회성 소멸 특약이 아직 목록에 남아있는지. 특히 오래전 가입한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안에 상해 특약이 이미 들어있는데 모르고 또 가입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그럼 비슷한 보장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중으로 돈이 새고 있는 거죠. 모든 판단은요, 내 보험을 먼저 꺼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내용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실손과 상해는 다른 상품이고요. 겹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됩니다. 특히 후유장애는 상해보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직업은 사실대로 알리시고 내 생활에 맞는 특약만 고르시고요. 많이가 아니라 맞게입니다. 세 번째, 비급여 보장 조건과 일회성 소멸 특약을 꼭 확인하시고요. 단 새로 가입이 어려운 분은 함부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보험의 신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직업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기존 보험에 상해 특약이 있는지, 일회성 소멸 특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헷갈리는 분들 계실 건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질문 게시판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직업 분류부터 일회성 특약 정리까지 머니트렌드가 직접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설계를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쌓일수록 이 채널은 더 정확해집니다. 항상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머니트렌드 보험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